정화되지는 않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랬더니 미국 의료계가 효능이 입증된 대체의학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대체의학이란 말이 그 전에 나왔던 오래된 단어는 아니거든요. 의약품은 아닌데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성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성인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만성질환 있죠. 크로닉 디시즈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타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더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때 소개되어진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분 되게 유명하시죠. 이분이 또 만약에 비타민을 먹는다. 비타민을 먹는데 어떤 비타민을 먹어야 되냐? 천연 비타민을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지금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전문가 약사님도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실제로 천연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의 차이는요. 말 그대로 가격 차이예요. 원료 가격 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그때 한참 약 공부를 했을 때 기사가 났어요.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비타민 C가 우리가 메가요법이라고 해서 한참 유행했던 때가 있었어요. 보통 하루 권장량이 50ml 정도 되는데 현대인들 습관이 나빠서 좀 더 먹어야 된다. 그런데 한 알에 1000mg짜리 약을 하루에 9개까지 9000ml를 먹으라고 하는 메가요법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딱 나온 기사가 뭐였냐면 합성 비타민을 단일 제재로 먹게 되면 우리 세포는 계속 태어났다가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나고 이런 사이클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합성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다 쓰이고 난 다음에 나머지가 빠져나가지 않고요. 어느 곳인가 축적이 돼요. 혈관에 축적이 되면 혈관이 오히려 더 딱딱해져서 동맥경화증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그냥 일반인들보다 오히려 더 높다는 엄청 쇼크한 얘기죠. 자, 그런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천연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쓰고 난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배출이 돼요.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천연 비타민은 파마넥스 라이프픽이래요. 자, 좋죠? 자, 그리고 합성 비타민보다 가격이 당연히 비싸고 여기 뭐 몇 가지 나왔어요. 뭐 센트륨이라든가 우리 약국에서 굉장히 많이 찾는 제품들 나왔고 가격의 차이가 난다라고 했지 성분은 굉장히 솔직히 우리가 식탁에다 놓고 먹는 매일 먹는 성분이라면 조금 더 안전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비타민 쇼크라 그래서 뭐 쇼펜하겐 쇼크라고 불릴 정도로 합성 비타민을 많이 먹었더니 실제로 일찍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일찍 죽는다에 대해서 또 할 말이 굉장히 많죠. 요즘에 평균 수명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쵸? 그래서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고 돈도 많고 시간도 있다면 오래 사는 게 정말 축복이지만 타인에서 그랬죠. 지금 태어난 아이는 142살까지 살 수 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돈도 없고 아프고 막 이렇다면 이건 재앙이겠죠. 그쵸? 자, 그런데 실제로 지금 평균 수명이 굉장히 높아졌고 한국의 평균 수명이 지금 거의 1위를 향해서 열심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인구 추세율이 이 정도로 계속 유지를 한다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고 하던데요. 여기 여성분들, 가임기 여성분들 좀 이렇게 힘내서 우리 좀 출산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령화 인구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실제로 노인 인구들이 많다 보니 아픈 인구들도 더 많겠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평균 14년을 여자분들 같은 경우 19년 넘는 세월을 올해는 살게 됐는데 건강하게 살지 않고 침대에 누워서 아파서 지내는 기간이 저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되게 슬픈 얘기죠. 자, 그러면 수명만 늘린다고 되는 건 아니죠. 자, 그런데 이 수명을 이 아픈 유병 기간을 길게 하는 원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흡연, 뭐 독소는 음식물 같은 것도 많겠죠. 패스트푸드, 음주, 스트레스, 많죠. 비만 다 위해서 이거 어떻게 해요? 맛있는 거 어떡하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19년 동안의 유병 기간을 길어지게 만드는 요인들이래요. 근데 내가 이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건강해지려면 이런 것들을 자정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음식들을 먹어야 된다. 그렇지만 음식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카로티노이드 이만큼을 섭취를 하려면 당근 이만큼을 산처럼 싸서 먹어야 되는데 이걸 먹으면 카로티노이드를 섭취하기 이전에 뽕보가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 보조식품으로 필요하다는 거고 비타민을 섭취를
감사합니다. 비타민을 섭취를 했는데 비타민은 혼자서 돌아가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성 비타민을 단일 제조로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 혼자 톱니바퀴를 돌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비타민에는 미네랄이 함께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한참 어렸을 때 TCA 사이클이라고 혹시 보셨어요? 생물 시간에 배우셨을 건데 이거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초콜릿 조그만 조각 하나를 먹었어요. 이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영양분은 흡수하고 뭐 노폐물 찌꺼기들을 배설하고 이런 과정들이 엄청나게 수단계를 거쳐서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노란색과 빨간색이 있어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다면 곳곳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균형이 잡혀서 들어가줘야지만이 이 한 개의 사이클을 넘어가는데도 이렇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비타민 미네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당연히 외부 쪽에서 섭취를 해야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건강기능식품을 그래서 개념을 보자면요. 현대의학이 이쯤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완전한 건강체는 솔직히 없어요. 그쵸? 완전하게 건강하시다고 생각되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리고 완전히 질병 상태에 간 사람이 있어요.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병원에 갔어요. 아파요. 자꾸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잠도 오고 힘들어서 간이 안 좋은가? 당이 나쁜가? 싶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상 없대요. 정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난 분명히 아파. 그렇다면 이거는 건강 상태에서 질병 상태로 가는 반건강의 상태라는 얘기죠. 이 반건강의 상태를 건강 상태로 끌어올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자, 우리가 음식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섭취하려고 봤더니 너무 힘들어요. 그쵸? 현대 먹거리가 영양소가 너무 없죠. 그 중간에 우리가 음식에서 좋은 영양분을 추출을 해서 그거를 캡슐에 모아서 먹는 것이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약간 오해가 있어요. 우리 약국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영양제를 찾는 분들 중에서요. 예를 들어서 관절에 좋은 글루코사민을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면 이거는 의약품이니까 주지 마. 약은 주지 마시고 식품으로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 건강기능식품이 있고요. 그 전 단계로 건강보조식품이 있어요. 근데 건강보조식품은 그냥 성분이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얼마가 들어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의약품으로 바뀐다면 글루코사민 제제를 가지고 있는 의약품으로 바뀐다면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함량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만약에 글루코사민 제제를 먹는다 그럼 뭘 먹어야겠어요? 약을 먹어야 될까요? 식품을 먹어야 될까요? 약을 먹어야겠죠. 똑똑하신 분들은 대답을 해주시는데 네, 다 대답하셨어요? 자, 그런데 파마레스는 어떤 개념이냐면 현대의학은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그렇죠? 이쪽은 지금 최첨단을 달리고 있죠. 이 로보트가 정밀한 수술은 다 로보트가 한다고 해요. 찍고 째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발달돼 있고 약품도 마찬가지거든요. 암에 쓰는 약품들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신약들이 나오고 있고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모든 걸 다 해결해주진 않죠. 그런데 이 중간쯤에 건강기능식품보다 훨씬 더 의약품에 가까운 임상까지 사람에게 실험한 데이터가 있는 것을 임상이라고 하거든요. 임상까지 가지고 있는 어떤 현대의학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의학에 해당되는 부분이 저는 파마레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모든 원료는 전부 다 천연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여기 천연에다가 과학이 들어가서 굉장히 까다로운 공정으로 의약품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까다로운 공정을 가지고 그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효능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특허가 더 많이 늘었죠. 세계 특허가 29종 정도가 보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건강기능식품의 선택 기준이 뭐예요? 자, 보시면 애들 영양제 사러 오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우리 애기가 잘 못 먹어요. 맛있는 걸 좀 달라고 하시거든요. 이것도 건강기능식품의 선택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쵸? 성분이 좋은 거를 선택하는 것도 당연히 선택 기준이죠. 그리고 어떤 전문가가 권유해주는 걸 드시는 것도 선택 기준이 될 수 있고, 광고를 봤더니 고현정이 너무 탱탱한데 고현정이 광고를 해요. 그것도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좀 너무 비싸서 못 먹겠어요. 좀 싼 거 주세요. 저렴한 가격이 기준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비기업 제품을 선호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저는 건강기능식품의 첫 번째 선택 기준은 안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지금 날마다 우리 식탁에 놓고 맨날 먹는 제품이거든요. 하루에 한 번 먹는 제품도 있지만 4번까지 먹는 제품도 있어요. 그렇다면 날마다 먹는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파마렉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파마스라고 하는 약과 넥스트 제너레이션 차세대 대체 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굉장히 자연 친화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굉장히 까다로워요. 오히려 GMP보다 더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이게 안전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회사도 초월하죠. 거의 머리카락 이 한강에 빠져도 찾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정밀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지금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라이프 제니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여기는 지금 유전자 기술 데이터베이스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였고 이게 비영리 단체였는데 함께 같이 연구를 하다가 너무 좋은 결과들이 나왔죠. 그래서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인수합병해서 지금은 뉴스킨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스탠포드 의대에서 거의 대부분의 임상을 하죠. 퍼듀 대학이나 이렇게 산학협동기관을 통해서 임상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넘어갈게요. 그래서 에이즈락 성분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다는 거에 대한 지금 사진이거든요. 이게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게 색깔이 뭐를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빨간색에 가까운 부분들, 노란색에 가까운 부분들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거고요. 파란색에 가까운 부분들은 활성화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에이즈락을 지금 접목시키기 전에는 이런 색깔의 패턴을 나타낸다면 이 빨간색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막 활성화되고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러한 노화 유전자를 만약에 억제를 하고 그리고 이게 죽어있는 젊은 유전자를 활성화시킨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많이 젊어지겠죠. 실제로 에이즈락 성분을 투여를 했더니 48분 만에 노화를 일으키는 요소가 스탑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노화의 원인이 되게 여러 가지가